오늘의 증시입니다. 7월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은 한층 커졌지만 개인의 매수세를 앞세운 코스피는 2차 전지, 특히 포스코그룹주의 약진에 힘입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연속된 상승에 피로감을 드러내며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엇갈린 불을 켜며 마감한 우리 증시, 코스피는 전장 대비 0.72% 오른 2628.5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0.50% 내려간 929.90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의 김민수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밤 11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죠. 오늘도 거시적인 시장 흐름부터 시작해서 매매법 교육 모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절로 스며드는 돈 미어드는 알찬 투자 정보들로 이 50분 녹여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소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스타트이자 하루의 마지막인 매주 월요일 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실전 트레이더 장자방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17년의 매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계좌를 붉게 만드는 투자 전략 쉽고 상세하고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고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 옵션까지 모두 다루는 전문가님만의 3박자 매매법을 바탕으로 건강하면서도 안전한 탄탄한 종목들 그리고 수익을 안겨주시고 계십니다. 또 무엇보다 전문가님은 매매 원칙으로서 항상 잃지 않는 매매를 강조해 주시죠. 즉 손실은 최소해서 손실은 0인 상태를 바탕으로 수익만을 쌓아주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하게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생성돼 있습니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비추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홍당무 장자방 6글자 노란톡 검색창에 입력 후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11시 50분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비밀번호 없이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방송 50분 그 이상을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내 계좌에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지 그 고민에 대한 해답 함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투자로 이끌어주실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홍당무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제가 자꾸 목이 잠겨서 기침을 좀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이 상승세가 짧으면 이번 주 목요일, 길으면 아마 다음 주 한 목금 정도에 끝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정도까지 올랐다가 빠질지 아니면 다음 주 목금 정도까지 올랐다가 빠질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저점에서 잡은 종목들은 끌고 갈 수 있지만 지금 신규 매수를 무언가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시장의 지수다라는 생각이고 저도 그래서 개별 종목을 사기보다는 코텍스 레버리지를 사자라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걸쳐서 이틀간 분할 매수했고 오늘 아침까지 비중 30% 이상 채우시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비중 30%면 꽤 큰 겁니다. 종합주가에서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뭐 에코프로 날아가고 막 뭐 포스코 퓨처엠 날아가는 걸 보면서 뭐 50% 먹고 100% 먹고 200% 먹어야 수익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문제는 내가 그 종목에 좋은 타이밍에 비중을 많이 실어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돈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 달에 손실 없이 5%만 벌어도 1년이면 내 원금이 60%가 불어요. 복리하지 않고 달리로만 하셔도. 그런데 우리가 복리라면 2배가 넘어가겠죠. 내가 한 달에 10%만 내가 잃지 않고 원금 대비 10%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년이면 120% 원금 대비 더블하고도 20%를 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절 한번 돌아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매매자는 1년에 50%, 100%를 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종목이 많다고 해서 혹은 뭐 대박 종목이 많다 그래서 내가 비중을 실지 못하면 말짱 꽝이고요. 사실 강의를 하거나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은 이 종목 대박 났다는 걸 계속 부각하면서 나 수익 많이 내줬어요. 수익 좋은 종목 내가 발굴했어요. 라고 자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유명해져서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강의를 파는 사람은
강의팔이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저는 제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돈 갖고 매매하는 사람이 강의 팔아 돈 벌지는 않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배팅을 하더라도 10종목, 20종목을 매매할 수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면 보통 개인 매매자들 일반적인 주식 매매 자금 여쭤보면 한 3천만 원에서 2억 사이입니다. 3, 4천 가지고 하시는 분이 무슨 10종목을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 1억에서 2억 정도 운영해야 내가 포트 아무리 많이 해도 4종목에서 6, 7종목을 넘어가지 않는 게 정상이고요. 10억 정도 되면은 한 10개에서 15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걸 사기에는 내가 그만큼 공부를 덜 했다는 얘기고 집중 투자를 해야만 돈을 버는 것이지 우리가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야 분산이 맞겠죠. 왜냐하면 한 종목당 10억 이상 배팅하기 쉽지 않거든요. 해보셨습니까? 종목당? 안 해보셨으면 말씀을 마세요. 한 종목에 우리가 웬만한 대형주도 10억을 내가 하루에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을 만큼 10억의 호가를 받쳐주는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강의만 하는 사람과 실제 매매하는 트레이더는 그 차이를 알고 있는 거고요. 내가 10억 가지고 단타를 한번 쳐보잖아요. 10억이 들어갔다 나올 때 받쳐줄 만한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량을 많이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비중을 잡을 때 코덱스 레버리지라든가 ETF, 지수 관련 ETF와 각 섹터별 ETF를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섹터가 올라가는 건 세력들도 눈속임을 못합니다. 반도체가 올라가는데 저 사람이 수십억을 샀다, 수백억, 수천억을 샀다 그래서 안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2차 전지가 올라가는데 저기 개인들이 수백억 샀다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별 종목들은 개인들이 많이 사면 장난질 충분히 칠 수 있고 출렁이면 손절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항상 ETF와 대형주 위주로 거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물론 중소형주가 지금 굉장히 좋은 장세인 건 맞지만 개인적으로 한 가지 경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한 일주일에서 2주일, 길어봐야 2주를 넘기지 못할 겁니다. 개별 종목 장세들 다 정리하십시오. 수익권이 됐건 뭐가 됐건 여러분 잘못된 종목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정리할 타이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거 한 가지 공고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선물 옵션 온라인 특강을 진행할 건데요. 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는 하루에 상승폭이 최대까지 올라가야 상한가가 30%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려가도 30%밖에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한가에 사서 상한가에 팔아야 맥스가 60%거든요. 그러기도 힘들지만, 견디기도 힘들지만 그런데 선물 옵션은요. 시장이 올라가는 지금처럼 상승장에 오늘 콜옵션이 480% 터졌습니다. 48% 아니고요. 480%입니다. 1,000만 원이 4,800만 원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하락장에서는 지수가 빠져서 종목들 박살날 때 우리는 풋옵션으로 엄청난 이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물 옵션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내가 모르고 못해서입니다. 이해하실까요? 선물 옵션은 굉장히 기준이 심플합니다. 상승과 하락의 기준점이 있어서 이 기준점을 지켰으면 상방 보면 되고 얘가 깨지면 하방을 보면 되는 거예요. 1차, 2차 목표가 설정해놓고 그 목표가 올 때 분할 청산하면 그만인 것이고, 오히려 주식은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쪽에 배팅해야 되고 우리가 공매도 때리기 어렵거든요. 대차매도 공매도에서 시장 하방 배팅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주식 선물하시는 분 아닌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보다 선물 옵션이 훨씬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선물 옵션 강의를 1도 안 했어요. 주식만 그냥 내리 50분 달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 주식 얘기 제가 짧게 한 20여 분만, 15분, 20분만 드리도록 하고 시장 점검만 좀 해드리고요. 오늘은 선물 옵션 얘기를 좀 많이 드릴 테니까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야, 선물 옵션이 저런 거였어? 재밌네. 한번 해볼래? 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고, 그리고 들어오시려면 제가 오늘 오후에 장 끝나고 나서 여러분께 톡방에도 올려드릴 것이고 내일도 올려드리겠지만 온라인 특강은 단톡방, 제가 운영하는 무료 단톡방,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만 여러분이 링크를 누르고 내일 저녁에 강의 들을 수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할 건데, 자, 간단하게 커리큘럼을 먼저 홍보하자면 첫 번째, 내일 여러분 시장에서 제일 핫한 종목들이 있죠. 첫 번째가 2차 전지죠.
2차 전지 중에 에코프로 비행 그다음에 이번에 오늘 대박 났던 포스코 관련주들 있죠. 포스코 뭐 10% 20%씩 막 떴는데 얘네들에 관한 걸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2차 전지가 어디가 꼭지고 어디서 꺾일 거냐. 그러면 2차 전지 무너지면서 시장이 무너질 텐데 그 시간이 언제냐까지 내일 저녁에 오픈해 드립니다. 어떠세요? 그것만 해도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반도체 중에 저는 한 서너 종목을 보려고 해요. 첫 번째 DB하이텍, 두 번째 이번에 대박 났다가 무너지고 있는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리노공업,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5종목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일 여러분 7시부터 9시 강의 들어오시는 게 충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주 섹터 2개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생각이라서 그렇다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향방도 내일 온라인 강의에 대응하겠습니다. 되셨죠? 예. 네, 장자방 전문가님은 일주일에 딱 한 번 나와주시는 분인데 한 번 나와주시면서 이렇게 또 노란톡방 입장 이벤트를 하나 준비해 오셨습니다. 바로 내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온라인 선물 옵션 무료 특강인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특강 링크를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물 옵션 매매법 함께 배우면서 안전하게 즐겁게 또 수익을 함께 챙겨보고 싶다 하신다면요. 지금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이 QR코드 빠르게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더구나 오늘 핫했던 포스코 그룹주를 포함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변곡점, 타점 잡아주신다고 하고요. 반도체 섹터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향방까지도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서둘러 들어오셔서 이 모든 내용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 교육 바로 진행해볼까요? 예, 오늘은 섹터별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거든요. 종목 코드 122630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12,500원부터 사가지고 16,000원, 15,500원에 팔면서 와 신난다라고 한번 했고요. 눌릴 때 14,200원에서 500원 사이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다시 한번 앞전 고점 쌍봉에서 16,500원대에서 다 판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또 한번 15,500원에서 15,700원 사이에 집중 매수해서 17,500원 이상에 다 팔고 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릴 때 16,000원에서 16,300원짜리 매수해서 똑같이 17,500원에 일단 다 팔아먹고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과 금요일 날이었죠. 저희 무료 톡방에도 카톡을 드렸고 여러분 또 저 유료 방에도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음 주는 시장이 상승할 걸로 보여지니 이번 지난주였죠. 지난주의 하락 구간을 이용해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를 모으겠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랫꼬리가 긴 날에 비중 처음에 여기서 우리가 5%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잡아가지고 비중 15% 맞췄고요. 그리고 오늘 예정대로 아침에 시가 물었다가 올라갈 때 저점에서 30%에서 50%까지 비중 채우시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앞전 고점 17,500~600원대를 넘길 수 있느냐입니다. 돌파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끌고 갈 생각을 하는 거고 돌파되지 못한다면 털고 나갈 생각입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는 뭘 말하는 거냐면 지수가 올라갈 때 내가 살만한 종목이 마땅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주도주가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인데 2차 전지는 너무 날아가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버틸 수 있지만 지금 신규 매수하는 건 제가 좀 죄송합니다. 좀 세게 말하자면 정신 나간 짓입니다. 예,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예, 죽습니다. 예, 그러다가 뒤지는겨. 오케이? 예, 두 번째. 자동차와 반도체는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조정 나왔다 뭐 장중 매매로 반등했다 단타로 장중 매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스캘핑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온전하게 다 내려왔느냐라고 물으면 조정 자리가 남아있다입니다. 그러면 2차 전지를 계속 치고 올라가면서 종합주가 지수는 계속 치고 올라가지만 살만한 종목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수가 오를 건 분명한데 살만한 종목이 없을 때 저는 주로 뭘 사냐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삽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시면 제가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전 고점이 3봉이었는데 여기 하나, 둘, 셋 돌파했죠. 그러면 얘는 얼마까지 움직이냐면 한 15,000원에서 15,200원까지 열린다. 왜 그렇게 근거하냐면 여기 내려간 폭 있죠.
얘가 한 9,200-300원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돌파되게 되면 이 고점에서부터 9,200-300원, 3,200-300원 되거든요. 3,200-300원만큼 똑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1번 구간만큼 2번 구간이 대등수열로 올라가는 게 상승의 파동을 보는 기본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15,000원에서 15,200원까지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다음 주에 여기 왔을 때쯤 목표를 찍고 밀리거나 막 찍을 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쯤 오시면 다 팔아먹죠. 이해하셨죠? 그 얘기는 코스닥 150은 코스닥 관련 종목들은 길게 가면은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반 정도에는 정리가 끝나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미리 경고드립니다. 왜냐하면 미리 얘기하지 않는 시황은 그 순간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가자 하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팔고 나가십시오. 일주일에서 2주일 데드라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막 활기를 치고 올라갈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팔고 나가야 될 시기에 삽니다. 근데 거기서 더 가잖아요. 내가 팔았더니 더 가잖아요. 그러면 흥분하고 광기어린 매매를 하게 되는데 그게 손해가 나는 이유입니다. 저는 지금 올해 7월 달로 지금 이번 달 7월 말로 저는 이 시장에 들어온 지가 만으로 1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17년 넘어서 이제 18년 차가 되어가는 것 같네요. 다음 달이면 18년 차로 넘어갑니다. 단순하게 강의가 아니라 트레이딩을 하고 직접 내 돈 갖고 운영한 지가 17년이 되는 사람이다 보니 시장을 보면서 광기 어리게 움직일 때 다들 우아할 때 저는 오히려 좀 더 냉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길게 먹거나 길게 가는 매매보다는 조금 안전을 더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팔고 더 갈 때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소한 고점에 팔거나 시장이 무너질 때 당하지는 않으려는 것이 제 매매 성향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면 제가 좀 괜찮다고 보는 섹터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타이거 농산물 선물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기 쌍바닥권에서 이렇게 쌍바닥 짝꿍댕이 만들어지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법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얘는 한 7,900원에서 8,100원 사이쯤 오면 다 팔고 나가십시오. 이해하셨죠? 가지고 계시는 분들 정리하시면 되겠다라는 단타 청산 사인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주도주만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차 전지 K 뉴딜입니다. 제가 지금 단톡방에다 글을 써놓은 걸 보니까 7월 3일 날 제가 이거 사라고 했더라고요. 7월 3일 날, 7월 3일 날 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눌린 날, 요 날입니다. 요 날에 제 이제 바닥인데 안 사고 뭐 하냐고, 다른 종목들 조정 나올 때 얘가 마지막이니까 뭐 하시냐고 이야기했는데 치고 넘어가면서 얘가 얼마까지 갔냐면 23,000원까지 오늘 올랐네요. 이렇게까지 오를 줄 몰랐어요. 그러면 밑에 18,000원에서 18,500원에 매수한 건데 제가 90분봉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매수를 말씀드렸던 시점이 언제냐면은 여기예요. 여기. 자, 얘가 바닥 찍고 여기서 한번 사서 단타 한번 하고 눌릴 때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대로 말아 올린 것이 벌써 수익률이 한 20%를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ETF 중에 자동차나 반도체는 그렇게 못 가는데 2차 전지가 가요. 그러면 이 ETF만 가지고도 내가 굳이 에코프로미엄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ETF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 자, 보세요. 이 ETF는 어떤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잠깐 여러분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예. 보시면 이 구성 종목을 잠깐 살피시면은 자, 여기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작아서. 예, 얘가 지금 보유 ETF는 어떤 ETF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포스코 퓨처엠이 36.6%입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19.56%고요. 삼성 SDI가 17%, LG화학 9%, 에코프로 6.25%, 에코프로비엠 4.91%.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2.62, LNF 1.91, SKI테크놀로지 0.7, SKC 0.5%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대박치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하고 LG 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 에코프로, LG화학 전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개별주 살 이유가 있을까요? 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물론 개별주사 가지고 몇백 프로씩 시세 날 수도 있고 수십 프로 날 수 있겠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우리가 힘들게 매매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7월 3일 날 사자고 했던 타이밍이
눌림목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6월 말에 샀던 이 자리가 바닥이었거든요. 여기서 버텨서 1차 차익 실현하고 눌릴 때 또 사라 그래서 끌고 올라가면서 이렇게까지 갈 건 저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나 여러분 개별주에 내가 목숨 걸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매우 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개인적으로 글쎄요. 뭐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저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윗꼬리 길게 달고서 무너지는 순간 시장에 저는 뭐 할 거냐면 풋옵션에 풀베팅 할 거예요. 풋옵션이 뭐냐면 주식 하시는 분들 주가가 빠지는 거에 베팅하는 게 풋옵션이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데 베팅하는 게 콜옵션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상승이 일주일 내지 2주일, 요번 주냐, 요번 주 목요일이냐 아니면 다음 주 목금이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단기에 선물 지수로 한 10포인트 이상의 급락이 올 겁니다. 그러면 풋옵션이 얼마쯤 나게 되냐면 10포인트 정도라고 하면은 일반 월물 옵션 기준에 300% 원금 대비 3배 정도 날 거고 만약에 위클리 옵션이라면은 10포인트면은 적게 가면은 10배, 많이 가면은 한 20배에서 30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물을 완전히 소화시키면서 박살내는 파동이 온 뒤에 다시 재상승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시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주 2주일 정도의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8월 첫 주냐 아니면 8월 둘째 주냐 중에 시장의 하락이 출발할 거다. 그게 옵션 만기 안쪽이면 풋에서 대박이 나는 거고 만기 끝난 뒤면은 차월물이겠죠. 그래서 시장이 빠진다면 8월 한 셋째 주나 넷째 주 언저리까지 조정이 이루어질 거고 그럼 8월 마지막 주가 5주 월물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주 정도, 넷째 주 후반이나 다섯째 주 정도의 시장이 저점이 잡히기 시작하면 9월 첫 주와 둘째 주에 다시 한번 콜옵션이 바닥에서 30배 갔다, 20배 갔다는 얘기가 나오는 급등이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시황 정리되셨나요? 그러면 도양 앞으로, 추석 앞으로 갈 수 있는 제가 그림은 다 드렸어요. 이번에 올라가는 거 일주일이냐, 2주일이냐 남아있다. 그 다음에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빠질 거야. 그러면 빠지고 나서 바로 급등이냐? 아니야. 여기서 등락 과정을 거치면서 종목들이 어느 종목은 주저앉을 거고 어느 종목은 조금 조정받고 바닥 잡히고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8월 셋째, 넷째 주에 조정을 이용해서 종목들을 싸게 담는다. 그리고 나서 뭐 한다? 9월 첫째, 둘째 주까지 그냥 밀어붙인다. 하나도 팔지 마라. 그러면 크게 이익이 날 것이고 그때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질 거야 라고 저는 지금부터 한 달 반짜리 시황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2달 가까이 되죠? 한 6주, 5주 정도 되는 시황을 말씀드렸으니까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종목 100번 찍어주는 것보다 이런 시황이 100만 불짜리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경제TV 어디를 가서도 이런 시황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저 말고 없어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팍스TV 출연한 지가 지금 만으로 2년 반, 31개월째거든요. 2년 반하고도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근데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시황을 공개적으로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선물 옵션을 하는 사람이고 시황을 누구보다 굉장히 민첩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크게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31개월째 실수 안 했습니다. 시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소부장 우리 ETF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여러분 이거 종목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여기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 바닥 잡고 여기 8,000원에서 8,500원 사라 한번 단타 치고요. 그리고 또 눌릴 때 담아보실 분들은 9,500원, 만원 이 언저리에서 횡보할 때 괜찮다 했는데 얘가 지금 여기서 만원에 산 사람도 20% 이상 수익이 난 거고 9,000원에 산 사람은 30%인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참 2차 전지라는 게 대단하다. 제가 이거 ETF 솔 2차 전지 소부장 FN이라고 하는 ETF를 지난번에 소개하면서 입에 거품 물고 떠들었던 건 죽어도 손에 안 나니까 사시라고 종목 다른 거 살 거 없으면 이거 사시라고 입에 거품을 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가시는 분들은 각자 배짱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는 각자 역량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얘는 11,000원이 깨지면 정리하셔야 된다는 건 기억하시고 장대응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기를 자동차는 이제 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얘는 코덱스 자동차인데요. 현대차, 기아차, 위아, 만도, 모비스까지 같이 합쳐져 있는 ETF입니다.
얘가 18,000원 초반이냐 17,500원쯤이냐 내려올 때가 자동차는 저점이 형성될 거니 기다리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시장의 주도주가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인데 그 세 개 중에 한 놈이 세요. 지금 누가 셉니까? 2차 전지가 세죠. 지금 누가 내려오고 있나요? 두 번째 거 자동차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수가 연속해서 올라가기보다는 올라가다가 훅 빼고 올라가다가 훅 빼고 훅 뺐다가 다시 올라가고 왜 반복하는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반도체를 보시면 이제 답이 좀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그렇게 버티더니 지금 며칠째 여기 하락하죠.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아까 코덱스 150 레버리지를 얘기하면서 조심해라라고 이야기 드렸듯이 여기 저점 사가지고 올라올 때 33,000원, 4,000원에 팔면서 반도체 조정 나올 거니까 건들지 말라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조정 나오고 있죠. 얘가 조정이 시작되면은 저는 3만 원 초반이냐 29,000원대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반도체도 조금 반등했다가 주저앉고 자동차도 반등하는 척했다가 주저앉고 반복을 하고 있죠. 근데 누가 제일 세냐면 2차 전지가 워낙 세니까 끌고 올라가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수는 딸려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공격적인 상방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고 기회가 1, 2주밖에 안 남았다라는 거고 2차 전지가 꺾이는 순간 반도체, 자동차 동시에 다발로 밀어버리면 시장 지수가 단기에 폭락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무서워할 만한 폭락이 아니라 그동안 비싸서 못 샀던 거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싸게 살 기회를 주는 자리일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되지 않을까. 지금 섣불리 추격 매수하지 마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에너지 화학입니다. 많이 치고 올라왔죠? 그죠?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한다면 그 섹터 중에 하나가 에너지 화학이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왜냐하면 기름값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고 에너지는 고갈될 겁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우리가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보면 지금보다 기름값 비싸 있을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석유 정제하는 과정들 비용 비싸고 인건비 비싸고 물류비 비쌉니다. 당연히 더 오를 것이죠. 그래서 얘는 어쩌면 우리가 되게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섹터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슬슬 차익을 한 60, 70% 해주시면 좋겠고 2만 원이 깨지면 19,500원이 무너진다면 정리하셔라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조정 나올 때 이놈 사자 그러면 또 주저하지 마시고 사십시오. 아시겠죠? 저는 조정 나올 때만 얘기했습니다. 18,000원 밑에서 사라라고 이야기 드렸던 건데 지금 다시 한 15% 정도 이익권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쯤 팔고 나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철강입니다. 제가 여러분 입에 거품 물고 떠들었던 게 뭐였냐면 철강, 건설, 시멘트 관련주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기 2차 전지 아주 입에 거품 물고 떠들어 왔던 건데요. 자, 보시면 철강을 제가 뭐라 그랬냐면 6월 말부터 시장이 조정하기 시작할 때 이제 얘는 여러분 여름, 가을 정도 바라보고 계속 삽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개별주만 놓고 보면 저는 고려아연을 제일 좋아하는데 얼마 못 갔어요. 45만 원에 샀는데 40한 7, 8만 원 찍었다가 주저앉았다 반복하고 있어서 주당 뭐 한 2만 원, 3만 원 수익 났다가 주저앉았다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했냐면 개별주보다 ETF를 좋아하는 건 우리가 이 종목을 사셨으면 많이 올라가는데 얘가 왜 많이 올라가느냐라고 물어보면 이 종목의 구성 성분을 보시게 되면은 아마 그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코덱스 철강인데요. 얘는 지금 보시게 되면 자, 구성 종목이 보시면 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포스코홀딩스입니다. 34.4%입니다. 지금 포스코 그룹 날아가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러면 34% 우리가 굳이 포스코를 안 사서 저는 고려아연 샀거든요. 네, 저는 고려아연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고려아연 샀지만 저는 뭐 샀을까요? 코덱스 철강 ETF 샀어요. 그래서 고려아연에서 아이씨 뭐 주당 2만 원, 3만 원 왔다리 갔다리 짜증나죠. 잘 안 가니까. 근데 제가 별로 뭐 죽상인가요? 웃고 있지 않습니까? 피곤해서 눈을 못 뜰 뿐이지 웃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코덱스 철강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포스코홀딩스를 사기에는 가격이 좀 엄해가지고 안 샀거든요. 근데 저는 간접 투자를 한 거예요. ETF 이걸 사자라고 이야기해서. 그랬더니 오늘 왕창 오르면서 고려아연이 16%예요. 그러니까 1등이 포스코홀딩스고 2등이 이제 고려아연의 이 ETF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고려아연이 살짝 반등을 하지만 힘을 못 쓰고 있고 현대제철, 포스코엠텍, 풍산, 그다음에 KG스틸, 동아세강, 그다음에 세아제강, 남선알미늄까지 포함되어 있는 ETF입니다. 그런데 얘는 이렇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그 종목으로 한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포스코 홀딩스를 보시면 엄청나게 올랐죠.
그죠? 예, 오늘만 해도 16.5%. 이게 무슨 급등주입니까? 그죠? 저 무거운 종목이 제가 40만 원대 왔다 갔다 하던 종목인데 68만 원까지 뛰어버렸으니까 60% 50% 뛰었죠. 근데 고려아연 보실래요? 제가 지금 이거 산 거 바닥이라고 저는 45만 원에 비중 10% 잡아라. 그리고 좀 내려오면 좀 더 사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종목인데 굉장히 느려요. 자, 흐름 보시면 더럽게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 보실래요? 한 2주 지나고 4주 지나고 6주 지나 보실래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올라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올라갑니다. 그런데 답답한 거죠. 근데 동국홀딩스 보실래요? 오히려 빠집니다. 고점 잡히고. 자, 풍산 보실래요? 오히려 무너지네요. 자, 현대제철 보실래요? 버티고는 있지만 힘이 없고요. 남선알미늄 보실래요? 차트 무너졌죠. 지금 유일하게 차트가 살아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게 고려아연인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 얘는 손해볼 일은 없다. 그러나 탄력이 셀 것 같지 않으니까 비중은 10%만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포스코홀딩스를 제가 잡아드리지 못했던 것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서 물릴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횡보 시기에 여러분께 뭘 말씀드린 거냐면 코덱스 건설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매매 어떻게 되는지 이제 좀 이게 되시죠? 불러가시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코덱스 건설이었는데요. 제가 6월 말 7월 초에 횡보할 때 코덱스 건설을 좀 모아두세요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건설주 물론 개별주 사도 돼요. 현대건설도 되고 포스코피처도 되고 현대 삼성 엔지니어링도 되고 GS건설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런데 이 개별주들이 보시면 차트 모양이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립니다. 잘 고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굳이 종목을 고르는 노력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저는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종목을 잘 고를 수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 떨어질 때 지금 슬슬 관심을 가져가는 게 아세아시멘트 9,200원부터 그 다음에 성신양회 지금 8,500원대부터 또 다시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할 때 우리가 개별주를 꼭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개별주로 되게 부자가 되고 싶지만 우리가 10개를 사는 중에 5개를 사는 중에 그 한두 개의 대박에 내가 비중을 실을 수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바닥권에 사지 않는 한 돌파될 때 날아갈 때 우리가 비중 실고 따라가기는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합니다. 따라서 ETF라고 하는 섹터를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렇게 안전하게 매매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단톡방에 들어오십시오.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아침마다 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저는 선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의 기준점을 드리면서 시장이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에 대한 기준점을 장 출발 전에 제시해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오늘 올릴 거냐 내릴 거냐 판단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 한 달 가야 두세 번, 한두 번밖에 매매를 안 합니다. 매수를요. 그래서 7월 3일 날 산 거 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끌고 가는 사람인 거지 별로 사고 팔고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재고 재다가 안전하다 싶은 자리 우리 고려아연 45만 원 사서 지금 들고 있는 것처럼 쥐고 가는 매매를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니 잃지 않는 매매하시고 여기저기 따라다니는 뇌동매매 안 하실 거면 제 방으로 들어오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고요. 지금 31개월째 손실을 월간 단위로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손절친 종목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뢰할 만하지 않습니까? 2021년도 1월 달에 최고점 찍고 시장이 날아갈 때 째꼭지 3,300포인트 찍을 때 저는 여기 런칭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시장이 빠질 때 인버스 사라 그래가지고 한 1년 묵혔거든요. 근데 거의 더블 났네요. 1,800원, 1,900원대 사가지고 3,800원, 3,900원대 시장 빠질 때 작년 10월에 청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장 반등한다고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주식 얘기하고 있고 특히나 2차 전지 얘기를 계속 드려서 꽤 이익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는 따라갈 수 없어서 청산할 사람과 들고 갈 사람 여러분 배짱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자,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주식만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시장이 주기적으로 급락도 하고 폭락도 하고 또 올라갈 때 큰 상승을 하는데 주식이 줄 수 없는 수익률을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뒤에 2부에서 선물 옵션으로 상승장과 하락장에 어떻게 돈 버는지 상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한 달 반 정도의 100만 불짜리 시황 점검을 포함한 일부 강의 만나봤습니다. 사실 오늘은 무엇보다 노란톡방 입장 이벤트를 저희가 들고 왔죠. 바로 내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선물 옵션 무료 특강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특강 링크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뜨는데 그거 톡 하고 누르시고 화면에 보이는 노란 톡방 손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혹 홍당무 장자방 6글자 검색 후 입장하셔도 좋고요. 선물 옵션 매매법 그리고 더불어서 2차 전지와 반도체 섹터의 변곡점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까지 함께 다뤄주신다고 하니까요. 서둘러 들어오시고 이 특강 함께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인사드릴게요. 채널 고정. 네, 2부는 선물 옵션 강의 시간인데요. 강의에 앞서서 QR코드 스캔하시는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우측 하단 QR코드에 가까이 가져다 대면 링크가 하나 뜨거든요. 그거 꾹 누르면 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입장하셔서 오늘 준비된 이벤트 링크까지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2부 강의 빠르게 진행할까요? 네. 자, 선물 옵션 매매법에 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지수가 올라가게 될 때 선물 매수에 진입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내려가는 방향을 매도에 진입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침에 시가의 선물 5분봉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선물이 강하게 빠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은 이만큼 떨어지는 만큼의 손해가 나겠지만 선물하는 사람은 매도에 진입합니다. 자, 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좀 많이 빠질 것 같은데 나 선물 10개약 매도할게. 여기다 주문을 넣습니다. 자, 주식의 경우에는 여기 이쪽은 매도, 내가 매수했던 걸 팔아먹는 차익 실현하는 주문창입니다. 그런데 하방 진입은 우리는 팔아먹는 주문창에다가 클릭을 하는 순간 하방으로 진입이 됩니다. 그러면 내려갈 때 야, 이만큼 빠졌으면 나 충분해 라 그러니까 여기서 팔아먹고 나갈게 10계약 주문 넣게 되면은 내가 하방 진입한 선물 매도에 대한 차익 실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점 찍고 나서 올라올 때 나는 야 이제부터 상승할래. 주식이랑 똑같죠. 그럼 나는 야 이번에도 많이 못 오를 것 같은데 5계약만 살게. 그래서 올라갈 때 나 차익 실현할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방이냐 하방이냐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상방과 하방을 볼 때 기준점이라는 게 필요한데 저는 어떤 논리로 보는 거냐면 옵션 가격을 가지고 기준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는 장이 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콜 옵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 콜 옵션은 만약에 콜 옵션의 기준가가 지켜진다면 콜은 장이 상승해야 수익 나는 거거든요. 떨어지면 손해가 나요. 그래서 콜 옵션의 기준점이 지켜지면 상승하겠죠. 그런데 콜옵션의 기준점이 깨지면 하락하겠죠. 왜? 콜옵션이 무너지게 되면은 상방 보는 사람 손해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장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콜옵션의 기준점이 여기 3.70인데 보시면 이 가격이 무너지면서부터 시장이 빠진다라고 우리가 인지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하방을 배팅하는데 풋옵션 배팅했던 것이 당일날 500%가 납니다. 급락할 때 아까 같은 차트거든요. 그러다가 지수가 저점이 완성되고 나서 10시 50분경에 바닥 잡히고 나서부터 다시 풋옵션이 넘지 못하는 기준점을 넘지 못하는 게 확인되니 풋옵션은 다시 죽을 것이고 콜옵션이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동안 콜옵션이 바닥에서부터 400% 이익을 냅니다. 자, 선물옵션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오르고 내릴 때 그 수익의 변동폭이 여러분이 주식에서 생각하시는 상상 이상이고 무엇을 생각하든 그 이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식 계좌에서 반토막 난 사람은 2배 더블 수익 나야 100% 수익 나야 본전되거든요. 근데 반토막 난 사람이 과연 2배의 이익을 낼 만큼 실력이 될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렵겠죠? 내가 마이너스 80%, 90%인데 내가 그걸 복구하려면 몇 퍼센트 수익 내야 될까요? 남은 원금에 최소한 200%, 300%가 이익이 나야 본전 근처라도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주식으로 그 돈을 번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여러분 압니다, 스스로. 그런데 어떻게든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계속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시장만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파이를 바꾸자는 겁니다. 주식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 안에 ETF라는 것도 저처럼 있는 것이고 대형주도 있고 중소형주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선물 옵션이라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7월 24일 오늘자입니다. 오타고요. 7월 24일 오늘자입니다. 자, 오늘자는 어땠냐면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장이 밀었다가 들어 올려요. 기억하실까요?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저희 교육생 지금 한 1년 반, 2년 다 돼 가시는 분인데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11시 4분에 이미 수익 금액이 240만 원 넘게 인증하시는 계좌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떻게 가능하냐면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 이 자리 잡아서 한 번 팔고 눌림을 이용해서 다시 한 번 사가지고 팔고 매매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익률 게임으로 바라보실 때 콜옵션이 0.49, 49,000원짜리가 2.4이면 얼마나 24만 원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의 480% 정도의 이익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죠. 상승장에서 오늘장을 가지고 보시면 왼쪽 차트가 선물 차트인데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저점 잡히고 올랐다가 눌렀다가 올랐다가 눌렀다가 하면서 끝까지 올라가서 오전 중에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콜옵션은 어떻게 저점에서 1.53에서 바닥이 잡혔고 풋옵션은 여기 1.66에 넘지 못하는 저항가가 잡혔다. 이 기준점 보는 법만 알게 되면은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바닥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습니까? 내일 온라인 강의 때 이걸 여러분과 2시간 동안 설명할 거예요. 지금 생방송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짧게 그냥 맛만 보여드릴게요. 자, 7월 21일입니다. 근데 패턴이 똑같다는 거 보이실까요? 오늘장하고 똑같죠. 시가에 하방으로 밀어버리고 들어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하방으로 내려가는 게 100% 이익이 나고 자, 여기 310만 원 수익금 인증 올라오죠. 오전장입니다. 오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상방으로 들어올리면서 엄청난 이익이 나는데 자, 수익률 인증 올라오시는 거 보게 되면 수익률이 500%씩 터지는 게 여기 여러분 아마 화면에 확인이 되실 것입니다. 바닥에서부터 얘가 300%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장이인데 이랬나라고 보시면 아침에 장 출발과 동시에 밀어버립니다. 그럼 뭐 할까요? 기준점이 콜옵션 기준점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요만큼의 하락을 하게 되고 동시에 그때 누가 올라갑니까? 풋옵션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풋옵션은 바닥에서부터 2배가 가니까 하락폭에 대한 이득을 내게 되고 바닥 확인하고 매수했더니 바닥에서부터 콜옵션이 얼마에 갔냐면 300% 3배가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날들 중에 저도 저점에서 고점을 못 먹어요. 왜냐하면 흔들리기도 하고 제 마음적으로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수량을 줄이면 갈 수 있는데 제가 갈 수 있는 물량만큼 왕창 잡아버리면 저도 가면서 그냥 분할 청산으로 뚝뚝뚝뚝 던지면서 이익이라도 많이 벌기 때문에 들고 갈 생각도 없고 갈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하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하나도 안 팔고 들고 가야 30% 50% 수익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옵션은요 하루에 10% 20%는 너무 쉬워요. 그냥 껌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매일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7월 19일 날 보실래요? 갭상승 이후에 계단식 하락입니다. 이번에는 하락장인데요. 자, 어떤가 보실래요? 아침에 전날보다 갭상승 팡 떴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돼? 쭉 빠졌다가 횡보 수렴하다가 완전히 빼버려요. 이게 주식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그런데 이 하락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풋옵션 저점이 0.25였는데 고점이 1.25까지 500%가 터집니다. 자, 주식이 내가 이게 주식이라면 콜옵션이 주식이라면 나는 여기서 사서 반등할 줄 알고 수렴하다 올라갈 줄 알았는데 빠져버리면 손해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옵션 기준 가격을 보기 때문에 뭘 본다? 하방만 봐라 상방 보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루 종일 떠들었거든요. 그랬더니 500%가 날 때까지. 자,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각자의 실력이고 역량이에요. 저도 끝까지 잘 못 가져간다니까요. 그게 제 매매 습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방송하고 강의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매매 들고 있으면 방송이 말이 나올까요? 내가 돈 많이 들고 있는데 과연 말이 나올까요? 그래서 저는 일정폭 오전에 한두 시간 시세 나면 이제 팔아버리고 저는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게 제 매매 스킬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7월 6일자 보겠습니다. 이날도 보시면 아침 시작과 동시에 9시 16분밖에 안 됐는데 여기 수익 금액이 290만 원, 380만 원 합쳐가지고 약 800만 원 가량의 이득을 인증하십니다. 자, 왜 그랬냐면 이날은 아침에 시가부터 하방으로 급락해서 풋옵션이 500%가 터졌고요. 다시 급반등해서 400% 콜옵션 터졌고요. 다시 급락하면서 800%가 터졌습니다. 자, 어떤 날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날 수익 인증들이 많이 올라오죠. 보시다시피 이분은 부부세요. 부부인데 와이프하고 아내분하고 각자 수익을 인증하시는 분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이날은 7월 6일입니다. 아침에 보합 출발하고 시가부터 왕창 밀어버립니다. 이 하락에 풋옵션이 5배가 난 거고요.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흔들면서 계단식 상승을 했는데 이때 콜옵션이 4배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급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풋옵션에서 800%가 터집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요 패턴이 7월 6일 날 패턴이 요번 주 요번 주 목요일 정도나 금요일 정도 아니면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요 패턴이 나올 거예요.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방을 보자라고 이야기할 때 하락했다가 급반등 다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하나 여러분 문제 은행 방식으로 오늘 보여드리고 싶고요. 또 동시에 뭘 보느냐? 옵션 가격을 본다라는 겁니다. 자, 6월 30일입니다. 패턴 비슷한 걸 또 보시겠습니다. 수익 인증은 뭐 지겹도록 많습니다. 자, 보시면 어떨까요? 똑같은 거 아시겠어요? 시가에 출발해서 밀어버리고 바닥 잡혀서 올라가는 패턴. 지금 여러분 제가 며칠치 보였죠? 5개째 보여드리고 있어요. 패턴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시겠습니까? 패턴이 존재합니다. 내일 여러분 강의 때, 온라인 강의 때 이거 설명할 겁니다. 2시간 내내 어떤 패턴일 때 올라가고 어떤 패턴일 때 내려가느냐. 근데 눌렀다 가는 거와 그냥 가는 거. 빠지더라도 곱게 빠져 죽는 것과 반등하면서 밀어버리는 패턴에 대해서 내일 여러분들 저랑 패턴을 온라인 강의 때 한 20여 개 공부할 것 같습니다. 15개, 20개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공부할게요. 지금은 간단하게 생방송에 맛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7월 11일입니다. 이날 저는 공개방송을 했던 날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공개방송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날인데 이날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아침에 1,200만 원씩 950만 수익을 내신 분들이 이렇게 인증들이 올라옵니다. 이날 어땠냐면요. 갭상승했습니다. 전날 대비 갭상승 붕 떠서 시가에 살짝 흔드는 척하다가 하루 종일 끝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콜옵션이 3배가 났습니다. 자, 선물 옵션 얘기하면 상승장에 주식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300% 버시는 주식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30%가 맥스예요. 그러면 선물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은 올라가는 장에서는 상방으로 훨씬 더 주식보다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고 하락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으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물 옵션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거나 아직 모르는 분들은 여러분 내일 오셔서 강의 된다고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매매하지도 않을 거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강의를 2시간 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배워볼까? 배우는 데는 여러분 돈이 안 들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냥 여러분이 배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와서 내일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웠다고 매매를 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한두 달은 한 달쯤 배우고 내가 한 달쯤 훈련하고 이 2달 정도의 결과가 지난 뒤에 매매하셔야 되거든요. 한 달 배우고 한 달 모의 투자 시켜요. 2달이 지난 뒤에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배우려는 의지와 마음을 내는 것은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열정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내일 오시면 제가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를 싹 다 정리해서 지금 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타이밍까지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침 저녁에 퇴근하고 좀 일찍 서둘러 오시면 7시부터 9시까지 딱 2시간 할 거고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 상담할 거예요. 저랑 여러분 상담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일 여러분 7시부터 9시까지 강의할 거고 9시부터 10시까지 상담할 거거든요. 3시간 동안 저녁 시간 저랑 같이 하시면 매우 유익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얘기, 재미있는 얘기들 많이 할 거고 종목들 좀 괜찮은 것들 몇 개 요쯤 오면 살게요라고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저점이 어디쯤인지 제가 예상하는 자리를 찍어드릴게요. 거기 오면은 기다렸다 사시면 돼요. 손해 안 나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설프게 종목 따라다니지 말고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들어오셔서 내가 한두 달 열심히 공부할게. 배울게 라는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고요. 선물 옵션 위험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와 보세요. 굉장히 재밌게 공부할 거고 내일 또 밤에 저랑 재밌게 함께 공부하면서 한 단계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단톡방에 빨리 들어오시고 내일 저녁에 강의로 뵙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 옵션에 관한 전문가님의 도움 말씀까지 만나봤습니다.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거시적인 시장 흐름 점검부터 시작해서 알짜배기 종목들, 전략들 챙겨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들까지도 계속해서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초보자인데 매매법 함께 배우면서 안전하게 또 즐겁게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신다면요. 내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는 또 무료로 진행되는 선물 옵션 특강 함께 해보셨습니다. 셨으면 하고요. 특강 링크 받아보실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들고 계신 스마트폰 이용하셔서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검색창 이용하셔서 홍당무 장사방 6글자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매매법 교육뿐만 아니라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매매에 관한 투자에 관한 궁금증 해결해보는 상담 도와주신다고 하고요. 2차 전지, 반도체, 요즘 핫한 섹터들뿐만 아니라 시장의 향방에 대해서도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모든 내용 빠르게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